저는 이제 매달 비슷해요. 수익률이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제가 열받아서 해서 4,600 정도를 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비슷하냐면 매매하는 습관을 비슷하게 가져가서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2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11월장이 끝났고 12월 장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12월은 뭐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이죠.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이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과 설날과 같은 개념이라 미국인들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주가의 양상이 대체적으로 조금 무거운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말일에 지난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말일에 주가가 좀 몰려있기 때문에 분명 영향을 좀 받을 공산이 좀 있고요. 그래서 24, 25 이 구간대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구간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구간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들은 납해일이기 때문에 크게 배제를 한다고 하면 3주짜리, 많이 봐야 3주 보름짜리, 3주 절반짜리 정도의 흐름이라 보셔야겠고, 원래 항상 한 해가 지나가는 12월에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시장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준비를 하면서 11월 결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은 전년 대비, 지난달 대비 결과치는 좋긴 한데 가정이 조금 빡빡했습니다. 가정이 좀 빡빡했고, 결과적으로는 1600 정도, 단기방 기준으로 1600 정도, 그 다음 추세는 4600 정도 수익 창출을 했지만, 중간기간에 공백이 좀 있죠. 중간기간에 조금 고뇌의 시간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좀 집중적으로 잘 따라가서 수익률은 계속해서 잘 쌓아줬고요. 보통에 있었던 달과 큰 차이 없었습니다. 보통에 있었던 달과 큰 차이 없었고, 9월달 매매 한 1700 정도 났을 때와 가장 흡사하게 했는데, 수수료는 이번 달이 조금 많이 뽑혔어요. 이번 달은 83만원 정도 나와서 좀 수수료가 좀 많이 나온 게 단점이긴 하지만 매매 자체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가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 이번 달에는 매매가 2번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 매매가 2번 어려웠는데, 지난주에 수익률이 좋긴 했지만 지난주가 좀 어려웠어요. 지난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웠고, 이 주간의 매매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횡보기간이 너무 많고 변동성이 너무 잡혀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다 보니까 매매가 까다로웠고, 금요일도 사실은 제가 일찍이 익절을 했지만 개장하면서 또 위로 튀어버리면서 예측과 다른 변동성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구간들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놨던 축적된 데이터들과 있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 충분히 극복하고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지만, 저도 어려웠던 주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계획했던 흐름대로 잘 풀어가서 승리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매달 비슷해요. 수익률이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습니다. 다계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9월 달이 4,100 정도, 그 다음에 10월 달도 4,100 정도, 그 다음에 이번 달은 조금 제가 열받아서 해서 4,600 정도를 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비슷하냐면 매매하는 습관을 비슷하게 가져가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매매라는 걸 좀 기준점 있게 하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짜리 게임을 하잖아요. 한 달짜리, 방금 제가 12월 달 달력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보통 추구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스테이블하게 그냥 평범하게 이 한 주가 가기를 원하는데, 시장이 내 뜻대로만 절대 안 되거든.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제 알 수 없는 이벤트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 이벤트들에서 흔히 말해서 멘탈이 깨지냐, 멘탈이 안 깨지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멘탈 관리를 잘 하면 그러한 구간들도 수익으로 잘 넘겨받을 수 있는 거고, 멘탈이 깨져버리면 그 구간들에서 다 털려먹고 부손도발 들어야 되고, 이제 그거는 뭐 저의 역량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자의 자세예요. 제가 백날 얘기를 해봐야 투자자께서 마음을 못 잡으면 뭐 별 볼 일 없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절 늘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필요로 하고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좀 완성을 해라. 그걸 해줘야 내가 좀 꾸준하게 수익률 유지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3개월치가 지나면 또 3개월치 데이터는 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8, 9, 10, 11 됐잖아요. 이제 8월달 자료 빼버릴 거예요. 그럼 9, 10, 11, 이제 12월달 자료를 이제 올려드릴 건데, 왜냐하면 3개월 정도 데이터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꾸준하게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전략적으로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동일시하게 보고 있다, 시장에 대한 내가 리듬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갑자기 수익률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빠지게 되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거기서 이제 수정 보완 작업을 해줘야겠죠. 내가 너무 수익률이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를 비교 분석해서 이거를 보완해줘야 되고, 너무 올라갔으면 내가 뭔가 매매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그때 시장이 유독 좋았거나 그걸 비교 분석해서 매매가 많았으면 매매를 좀 줄여줘야 되고, 매매가 뭐 괜찮았는데 결과도 좀 좋았으면 그 부분이 뭔지 비교 분석해서 대처해주고, 이런 식의 리뷰를 해줘야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리뷰, 수익률 리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금요일날 매매가 끝나고 금요일날 제가 9시 35분에 익절을 했거든요. 제 목적은 개장을 절대 안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개장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개장을 봤을 때 뭔가 찝찝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피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개장하고 나서 급하게 슈팅이 걸려버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편하게 정리하면서 좀 봤는데 깜짝 놀랐고요. 끝까지 버티는 거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전장 대비해서 188포인트, 0.42%가 상승한 44,91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이슈, 그 다음에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이슈를 뒤덮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 강력한데,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래가 계속 다운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가 다운되고 있다는 것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거래가 다운되고 있으면, 자, 버스가 계속해서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리막길이에요. 브레이크도 없고 장애물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일정 속도가 다운될지 몰라도 계속 이 방향으로 흘러가죠.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고가를 뚫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엄청 대단한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신고가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보면 사실 별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를 간 것에 대한 의미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별 볼 일을 보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 시장에 그만큼 임팩트 있는 재료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경계했던 것은 뭐냐면 월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말 차익 매물이 나와서 밀려버렸죠. 월말 매물이 나오니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금요일 거래를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정을 받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월말성 매물인데, 미국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좋아라 분위기,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내심 바라봤을 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도대체 언제 매물 소화를 할 거냐? 이 매물 소화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배탈이 나기 마련일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배불러 죽겠는데 계속해서 입에다 뭘 꾸역꾸역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이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시어감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아쉽고, 나스닥도 강했고 S&P 500도 강했는데, 이 강했던 면모에서는 사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좀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시장 압박이 좀 존재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소멸되는 측면이 좀 있고, 그 부분이 소멸되어지면서 반도체 섹터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그건 내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조정을 받았으면 좀 난데, 참고로 전 포지션이 없잖아요. 네, 포지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 없어도 그냥 조정을 받는 게 난데 거기서 그냥 올려붙였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것들, 우상향으로 가고 있던 종목군들 조심하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배제했고, 아마존, 메타, 구글 배제하고, AMD, TSMC, 일라이릴리, 브로드컴 전부 다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고가 부담감을 지금 충분히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장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지금 전략이 매우 간결합니다. 단기 눌림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길게는 대신 안 봐요. 막 길게 니네 죽어라 빠져라 이런 생각은 1도 없고요. 단기 눌림 조정을 보고 있는 상태고, 그 단기 눌림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상태고, 대신해서 이 힘이 워낙 강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거운 버스가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도 없고 장애물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내려가겠어요. 물론 밑에 평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속도는 떨어지겠지만 이 속도는 강하단 말이죠. 반대로 뒤집으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눌려도 그 눌림목이 짧게 나타나는 성질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목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뭐 흔히 말해서 A자 형태로 이렇게까지 또 움직이는 시장 상태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호흡 조절을 통한 가격 조정 테스트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표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부터는 좀 다시 정상적인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조업과 이제 ISM 제조업 지수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가격이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가격이 괜찮고, 아마 FOMC 의사록에서 보여줬었던 우리가 금리를 떨궈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을 말해줬던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해당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하할 수 있다는 그 빌미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많이 신경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좀 난간인 것은 고용에 관련된 데이터들, 그래서 쫄트 지표들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PMI 지표들과 ISM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고, S&P PMI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기다리고 있고, 베이지북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표들이 이번 주에 좀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중요한 것은 현재 강력한 추세가 분명히 강력하지만 너무 그 강력한 추세에 매몰되어지는 것은 좋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매몰되는 시세가 아니라 해당 시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성 거래를 고려하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우리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봤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12월 첫 거래 시작됩니다. 12월 첫 거래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볼 생각이고, 이번 달도 지난달과 흡사한 비슷한 결과만 나오면 저는 만족할 생각으로 이번 달도 정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목표도 중요하고, 최근에 코인들이 좀 날아다니면서 우리의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있지만,
뭐 그게 내 돈 아니잖아요. 너무 쓸데없이 눈높이 높아질 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수익,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수익이 작은 수익은 분명히 아닌데, 그쵸? 욕심들이 좀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보다는 나한테 필요로 한 수익들 잘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